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측면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암호화폐, 주식, 자, 상품시장, 요즘 골드, 실버까지. 자,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계속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 어디 하나 머무르지 않아요. 어떤 시장에 보는, 시장의 큰 유동성, 거래량은 디 하나의 상품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뭐 외환거래나 아니면 채권처럼. 거기는 워낙에 그들만이 리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계는 거의 이제 묶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원래는 그냥 상품시장과 주식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 위험자산 요 두 개로만 구분이 돼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지면 안전자산 골드로 가고 골드에서 돈이 빠지면 주식으로 가고 위험자산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암호화폐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암호화폐 자체가 약간 나스다.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좀 동행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자산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근데 어느 수가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가 또 안전자산으로 갈 수도 있긴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면 골드처럼. 하지만 지금은 암호화폐 자체가 위험자산으로 제조가 되고 있고 그러한 위험자산 안에서 어떤 이제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은 골드나 실버 상품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그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암호화폐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올 텐데 그럼 우리는 그 뒷목에도 기다리고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몇 년 동안 거래량이 줄어든 그러니까 유동성이 빠져나간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자산을 여기서 보시는 위험자산을 리스크 없이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안전자산은 원래가 안전자산, 실물이 있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어떤 투자자산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 물론, 어, 골드로 비교를 하면 좀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다른 자산에 비교하면은 다시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메리트나 있는 투자 자산은 위험 자산이고 그 위험 자산을 리스크 관리를 한 측면에서 어떤 리스크 관리가 되는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컨트 전략 이 자체가 리스크적인 관리가 어떤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컨트 자체 관리,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니 이 오토 트레이닝은 어떻게 보면은 일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플러스예요. 0.33%.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미니멈 수익률이 작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리스크 관리잖아요. 그러면 0.33%에서 3.9%의 수익률이 합전된 수익률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 위험 자산이잖아요. 암호화폐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트 전략 안에서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고 보면 무위험 차익거래, 사실 차익거래가 상당히 고위험 상품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펀드 전략 때문에 이런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자, 요까지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위 자체를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무위험 차익거래, 지금의 어떤 유동성이 뒷목이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말 옳은 선택이다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가요. 전제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개인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까지는 이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가자고. 자, 한 단계 더 넘어가시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전략, 이런 거 다 좋아요. 자, 수익을 내셨다면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자, 우리는 이제 요런 모델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하이어 민스티 모델이라고, 이제 리스크 모델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 좀, 어떤 일에 시장이 폭락할 때,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좀, 비유, 약간 좀, 어, 안 좋게 보이대. 시장에서, 뭐, 이러한 논리들을 많이들 갖다가 붙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 거래,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이런 식의 어떠한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이클. 아까 자산 유동성도 마찬가지로 사이클이에요. 돈이 들어와야 유동성이 들어와야 어차피 수익 나는 건 조금 더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추세 추종 또는 뭐 따라가는 매매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모든 매매가 시장이 돈이 들어오고 상승할 때는 모든 논리가 다 맞아요. 다. 그쵸? 지금 뭐 국내 시장만 해도 그냥 눈만 뜨면 가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어떤 순환매력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시장보다는 거래량이 미리 빠진 어떤 그런 투자 자산에 다시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동성이 줄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개인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모델들,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들의 욕심이 어떤 뭐 뭔가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거래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건데 자, 일단 제가 왜 이거를 가지고 왔느냐 1차적으로 대인 거래를 하다 보면 항상 지금에 보시는 이 이론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 김을래 안에서 본다는 걸 사람이기 때문에 음,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감정이 들어가요. 그 감정이 언제 들어가느냐? 자, 이런 식의 감정들이 들어가요. 어, 이 좌절빨절. 우리는 이러한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직접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제는 우리 좀 패러다임을 항상 제가 좀 바꾸자고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그 얘기는 자, 직접 투자를 하면은 본론적으로 우리는 돈을 못 본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늘릴 수가 없는 구조다. 이거를 좀 미리 이제 확정을 짓고 전제로 깔고 이제 시장을 보자고요. 어떤 거시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자, 그러면 일단 돈이 들어온대요. 유동성이 길목에까지는 이제 있는 걸 알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전자산, 위험자산 구분하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의 어떤 길목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비트코인의 흐름이 한 이 정도라고 치자고요. 물론 지금 올라온 건 아니에요. 유동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을 뿐이지 아직 자산 가격이 뭐 비트코인 기준에서 막 동고점을 다시 넘어가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들어오더라도 뭐 또 내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직접 투자,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 투자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것. 하지 말자. 하더라도 정말 극소수. 예를 들어 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어떤 그러니까 뭐 현금, 그러니까 투자 자산 외적으로 현금화 이런 얘기는 아니다. 여러분들의 직접 투자를 예를 들어 한 100 정도의 자산이 있다 이러면은 한 15, 이 정도 수준만 해야 된다는 듯.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로 성공을 하시려면. 왜냐면은 이러한 어떤 감정의 둘레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자, 이 자체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런 이론이. 이거 상당히 좀 우스우면서도 정말 좀 무서우면서도 이게 현실에 있는 걸 갖다가 너무 즉실히 아니면은 그냥 너무 대놓고 알려주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자, 이런 경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무슨 얘기야? 자, 차익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어, 차익 거래가 결국에는 롱숏 전략인데, 차익 거래를 하루, 어, 자, 200달러 아니면, 200달러도 많습니다. 한 100달러 기준으로, 100달러면은 한 달에 한 3,000달러 정도 되죠. 그러면 한 150달러. 100달러 많습니다. 네. 거의 한 2년 동안, 네, 꾸준히 수익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차익 거래를 기준으로 100달러씩 그러면 거의 한 달에 3,000달러인데, 그러면 1년이면은 거의 한 4만 달러. 그 다음에 2년이면은 거의 한 7, 8만 달러. 그러면은 2년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됩니다. 국내 어떤 이제 원화 기준으로 지금의 환율. 자, 환율 얘기도 조금 드릴 수도 있는데, 정말 환율은 잘 가고 있죠. 잘 간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지금 잘 하고 계신다는 거. 환율 들고만 계셔도 USDT, 달러, 이러한 자산을 들고만 계셔도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에서 그러니까 손실에도 지금 벗어나 계신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자, 암호화폐 시장이 실질적으로 코어 온 거는 거의 뭐예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 코로나 때 이후로. 코로나 때 전에 조금 있었지만 10년의 안팎이에요. 근데 요번에 바이낸스 사태도 그렇고 큰 흐름에도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러니까 하락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보여줘요. 이렇게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어떤 큰 이슈 한 방에 가십니다. 큰 이슈 한 번에 너무 자극적인 단어 뺄게요. 한 번에 모든 자산을 다 잃어요. 그게 원래는 자익거래입니다. 자익거래. 예. 왜냐? 이 모델 때문에 그래. 이 모델. 여러분들은 이 모델을 벗어난다라고 자기는 아니야. 자기는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벗어났어. 또는 나는 다스릴 수 있어. 자, 이 모델에 지금 나오는 이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은 신.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어떤 거래적인 측면에서 망각의 동물입니다. 왜냐? 자기가 손실본고 잘 생각 안 해요. 수익본고만 생각을 해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이제 나쁜 이유보다는 과거에 좋은 일만 기억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2년 동안 365일, 거의 730일 동안 꾸준히 벌었어요. 꾸준히. 이 꾸준히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결국에는 한 번에 큰 이슈에 모든 자산을 다 잃은 게, 롱숏 전략이고 차익거래요. 사실은. 그만큼 위험한 거,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립니다.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한번 걸립니다. 언제 걸리느냐? 잘 보세요. 차익거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유동성이 들어온대요. 어떤 제 이론대로 하면. 그럼 그 유동성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요. 근데 그 전에는 숏 전략으로 잘 먹었죠. 수익을 잘 낸다.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으니까. 근데 어떤 유동성의 흐름, 유동성의 길목이라는 걸 고시적인 측면을 이해를 못해서 자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한 몇 년을 꾸준히 벌었다고 쳐요. 여기서부터 계속 숏 전략을 펼쳐요. 그쵸? 그래 되면은 당연히 잃는 거요. 당연히 잃는 거고 반대로 유동성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이제 롱 전략을 취해서 잘 먹어요. 한 1, 2년 동안. 어떤 이만큼의 오르는 톱을 먹는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젖어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래 방식이나 여러분들이 시장을 해석할 때 그러면은 시장은 이러한 어떤 공포스러운 흐름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롱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는 모든 걸 포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에이, 어떤 인간의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롱숏, 손절이라는 측면이 있거든, 손절. 리스크예요, 결국엔 리스크 관리. 그 리스크 관리를 인간이 지게처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런 그래프로 가만히 한번 요걸 기억을 해보세요. 자,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자, 여기는 유동성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떤 유동성의 길목. 그쵸? 얘에도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유동성이 빠진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게 그냥 어떤 미스키 모델의 어떤 감정적인 그래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만 그러니까 보더라도 어떤 유동성, 이런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차트는 모든 기술적 지표는 이러한 형태고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가 자산 가격이 내려오는 거. 근데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살짝 보셔야 될 차트가 약간 이게 이제 골드 차트. 네, 골드 일봉 차트인데
지금 이제 아까 민스키 이론으로 사실은 좀 보탠져 보셔도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보신다면 자 조금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골드 자체에 대해서 골드 시장 자체에서 그리고 자 여기서 거의 뭐 맥시멈 거래량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확실히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막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돌려 세우려면 정말 엄청난 힘이 필요하고 이거는 뭐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골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동성이 빠져나간다. 근데 뭘 믿고 빠져나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도대체 뭘 믿고 빠져나간다는 거라고 말씀을 되물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하나의 지표, 하나의 어떤 이론을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이거를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을. 그러면은 지금 어떤 골드 시장에서의 흐름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뭐 2차 하락을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될 구간이란 겁니다. 조심해야 될. 자, 골드에 어떻게 보면 자, 골드의 어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따라 올라온 어떤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자, 여기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구간이면, 아, 여기도 더 갈까? 아니면 빠질까?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이런 이론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차트 형태가 비슷해요. 그러면 조심해야겠죠.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자, 골드에서 유동성이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게 암호화폐나 또는 주식시장으로 갈 텐데, 주식시장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여기 어디쯤 있겠죠. 아직 뭐 9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면 제가 보는 어떤 암호화폐 느낌은 이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왜 릴이 유동성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다시 들어오면 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암호화폐는 여기는 아니잖아. 물론 추가적으로 하락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는 먼저 다른 시장에서 이 상단 단계가 있는 어떤 특정 시장에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현금화를 안 해요. 현금화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난 돈들은 또 다른 상품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암호화폐 아니면은 주식시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자 암호화폐로 돈이 들어온대요. 예를 들어 자 돈이 들어오면은 추세라는 게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세라는 게 나는데 그 추세라는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개인 거래에도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러한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측면 때문에 수익이 잘 나다가도 하루아침에 잔담을 다 잃어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고요.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꿔보자. 어떤 투자적인 측면, 자산을 불리는 측면에서. 왜냐?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예전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 안 되잖아. 그 너무 시간적인 측면, 이런 걸로 봤을 때 수업료를 그만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어떤 직접 투자보다는 암호화폐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아닌 어떤 다른 형태 그게 뭐 ETF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펀드 형태의 투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TF든 뭐 어떤 다른 투자 펀드든 마찬가지예요. 그 단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막 나오는 비트코인 그 ETF도 그렇고 이더리움 ETF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ETF 상품은 정말 허점이 많아요. 허점보다는 그거는 이제 그거를 발행한 뭐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증권사에 배를 불려주기 위한 투자 상품이지 우리 개인을 위한 투자 상품이 절대 아니라는 거. 투명하지도 않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생각을 놓고 직접 투자가 아닌 다른 식의 투자. 예를 들어 뭐 지니한테 맡겨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왜냐 지니가 그냥 오토 트레이딩이라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실패하는 오토 트레이딩 알고리즘들이 많아요. 자동거래.
근데 진이는 퀀터 전략이잖아. 이 퀀터라는 게 뭐예요? 리스크 관리.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리스크 관리. 그래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상품은 위험 자산에서 위험 관리가 완벽한 위험 자산 투자예요, 사실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한번 진이 자체가 어떤 투자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제일 잘하는 게 컨트 전략이잖아. 컨트 전략이 리스크 관리. 근데 위험 자산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위험 자산을 바탕으로 자산을 늘려간다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나중에 포트폴리오 관련된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이 전반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암호화폐가 앞으로도 투자 메리트가 많은 시장이긴 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투자적인 메리트는 정말 괜찮은 게 진이가 잘하는 게 뭐예요? 차익거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롱숏 전략에 자, 유동성이 빠져도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1일 수익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0.33%에서 0.9%. 그런 와중에 지금 어떤 투자자나 거시적인 측면의 어떤 유동성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추세, 수종, 어떤 펀드 전략 안에서 보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그러면 상당히 투자 메리트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한 모델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암호화폐뿐만 아니고 다른 파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차익 거래에 관련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자, 호주원이 한 달 잘 벌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자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언제 어느 때 그런 큰 변동성이 올지 몰라요. 자, 그런 변동성은 그리고 또 그러한 큰 어떤 변동성은 갑자기 와요. 근데 우리 인간이 대응을 못해요, 볼 때. 왜냐하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자, 현실 부종, 또는 뭐 탐욕, 환상, 그 다음에 분투, 이러한 어떤 감정적인 충동 때문에 이거를 못해요. 디스크 관루. 그쵸? 잘라야 될 때 자르고, 더 가져가야 될 때 더 가져가고. 이게 힘들다는 사실은. 지게처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양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도 보면 유동성 들어오는 게 암호화폐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돈은 어, 위험 자산에서 벌어야 돼. 근데 위험 자산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이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측면 때문. 그래서 이러한 모델이 나온 거고. 이런 민스키 모델이. 이거는 학문적인 거, 약간 금융공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한두 명 성공할 수는 있죠. 근데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워렌 버핏이 주식이 아닌 이런 차익거래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제가 볼 때 성공 못 한다고 봐. 차익거래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인간인 느낌, 뭐 혼자가 했을 때. 주식에도 예를 들어 익명 중에 한두 명 성공한다고 치냐. 자, 차익거래, 롱션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0,0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되게 심리적으로 힘든 시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좀 본다면 약간 거기적인 유동성 측면에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건 맞아요. 어떤 투자 자산을 늘리는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유동성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홀드에서 지금 돈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은 다른 데 안 가요. 암호화폐 시장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텐데 이왕이면 미래의 유동성이 빠진 조금이라도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온 그런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그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뭔가 시장의 위치나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되게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암호화폐 시장 위치가. 추가적으로 더 갈지 더 내릴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자, 더 가면 만약에 지인 입장도 말씀드릴게요. 자, 지인 입장에서 여기서 시장이 더 가요. 그러면 지금의 수익률에도 조금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빠져도 자,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나중에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위험 자산 측면에서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 0.33%에서 3.9%, 그 안에서 어떤 지금의 수익률보다 조금 빠지거나 조금 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아니죠. 다시 얘기하면 유동성이 빠지면 지금의 수익률에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올라가면 아니면 조금만 더 빠지거나 그 둘 중에 한 개겠죠. 근데 수익은 꾸준히 나요. 근데 이 와중에 유동성이 들어와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일 수익률 맥시멈 3.9%의 수렴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어떤 투자 시점이 정말 좋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완벽하게 되는 어떤 위험장에는 투자를 해라. 신규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배제한 투자 어떤 느낌으로 보셨을 때. 그래서 개인 거래를 앞으로는 저는 우리에게 말씀드릴게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성공 못해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 개인 거래로 성공하기 여러분들 힘들어요. 이거는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자. 그래야 지금의 제가 말하는 것들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게 바탕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나 거시적인 측면이 점점 더 잘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왜 투자를 못하느냐, 어떤 차익거래 측면에서 자 이러한 모델을 내내를 이 모델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천재적인 측면에서 천재적인 숫자들을 만든 모델이겠어요.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행착오도 많았을 테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망한 투자자들, 실패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표본이잖아요, 표본.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저는. 저도 경험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측면, 우리 인간이 못 이겨내요. 이 어떤 공포스러운 느낌, 이 탐욕, 환상 이런 것들 조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거래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길이에요. 아니 2년 동안 잘 벌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뭐 갑자기 바이낸스 사태라든지 FTX 사태,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장 변동성에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자산이 다 날라가요. 정말이지. 그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자,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하되 이러한 리스크 관리가 완벽하게 된 어떤 위험 자산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진위의 펀드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시면서 어, 개인 거래를 최대한 줄이기가 힘들다면 하지 말자. 안 하는데 힘들다면 정말 조금만 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신규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민시티 모델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직접 투자는 안 되는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직접 투자도 성공하기가 힘들구나. 자, 이런 것들을 꼭 이해를 하면서, 진이를 다시 한 번 더 다르게 패러다임을 바꿔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항상 중요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이게 여러분들의 자산이겠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진이를 항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